지난 영상에 이어 일론 머스크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9월 일론은 신혼여행으로 떠난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자신이 CEO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 일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운영체제를 둘러싸고 컴피니티 출신의 엔지니어들에게 밀려 엑스닷컴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이 또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12월 일론은 복잡한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달랠 겸 브라질과 남아공으로 아직 가지 못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주 후 여행에서 돌아온 일론은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넘게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던 그는 이후 회복하는 데만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몸무게도 20kg 넘게 빠질 정도로 죽을 고생을 한 일론은 이때 한 가지 이상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휴가를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론은 그 일 후엔 휴가도 거의 가지 않고 주 100시간 이상씩 일하며 일 중독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 6월 일론은 회사 고문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결정은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회사의 이름은 엑스닷컴에서 페이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페이팔은 미국 이베이에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303억 원의 금액으로 전격 매각이 됩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31살의 일론은 이 중 2억 5천만 달러, 세금을 제하고도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한 후 페이팔의 다른 창립 멤버들 역시 모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맥스 레빈 외에도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마케팅 및 전략 부사장을 역임한 루크 노색, 페이팔 최고 운영자를 역임한 데이비드 sak스와 리드 호프만, 페이팔 최고 재무 책임자를 역임한 켄 하우리와 로엘 보타, 페이팔 운영 부사장을 역임한 키스 라보아, 페이팔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러셀 시몬스, 페이팔 엔지니어였던 자와드 카림, 스티브 첸, 제레미 스토펠먼, 그리고 피터 틸의 조수였던 앤드류 맥코맥 등 이들은 이후 투자자로 활동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며 또다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언뜻 마피아라는 이름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마피아처럼 엄청난 단결력으로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줘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이들은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론은 스페이스X 등 많은 기업을 설립했고 테슬라를 이끌었으며 스티브 첸과 자와드 카림은 유튜브를, 리드 호프먼은 링크드인을, 맥스 레빈, 러셀 시몬스, 제레미 스토펠먼은 옐프를, 데이비드 sak스는 야머를, 피터 틸은 펠런티어를 각각 설립했습니다. 모두 페이팔 출신들이 만든 혁신 기업들로 페이팔의 성공 이후 페이팔 마피아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테슬라도 유튜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틸에게 50만 달러를 투자받아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피터 틸은 당시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의 페이스북 지분을 확보했는데 그 주식은 현재 시가로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론은 페이팔을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2002년 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를 설립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를 먼저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일론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테슬라 모터스란 이름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19세기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2004년 마틴과 마크는 테슬라 모터스의 투자자를 찾던 중 일론을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일론은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던 테슬라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초기 자금 750만 달러 중 혼자 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테슬라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일론까지 합류한 테슬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전기차들은 소형차나 컴팩트차처럼 소형화나 경량화에 치중을 한 반면 일론은 전기자동차에 최고급 스포츠카 컨셉을 도입한 것입니다. 먼저 부유층을 타깃으로 고급 승용차를 만든 다음 점차 대중적인 차를 만들어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고 독특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가장 먼저 내놓은 차가 바로 2006년 시제품으로 선보인 테슬라 로드스터입니다. 로드스터는 판매 가격만 10만 9천 달러에 달하는 럭셔리 스포츠카였는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제로백이 4초가 채 걸리지 않았고 최대 주행거리는 약 321km,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에 달했으며 전기자동차용 대형 전지가 아닌 노트북 등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차는 시장에 나오지 않고 처음 계획에 비해 개발 비용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갔으며 거기에 로드스터의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이사회 의장이었던 일론은 마틴을 CEO에서 해고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였던 마크 타페닝 또한 2008년에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등을 돌리는 바람에 테슬라는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일어났습니다. 투자 자금이 막히고 운영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일론은 개인 재산 4천만 달러를 테슬라에 쏟아부었지만 당장 직원들 월급 줄 걱정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2008년 9월 일론의 또 다른 기업 스페이스X에서 만든 우주선 펠컨 1호가 3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페이스X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덕분에 스페이스X는 나사로부터 16억 달러를 수주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에 여유가 생긴 일론은 테슬라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10월 일론은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네 번째 CEO에 올랐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CEO로 전면에 나서게 된 일론은 구조조정과 함께 회사를 공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자신의 프로그래머 경력과 스페이스X에서 얻은 다양한 부품 소재와 우주공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하며 전기자동차 생산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에 처음 만들어진 100대의 로드스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지 크루니 같은 유명인들에게 먼저 판매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테슬라 로드스터는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2012년 단종되기 전까지 2,400대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로드스터는 무엇보다 전기차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높습니다. 2012년 6월, 금융위기 이후 기사회생한 테슬라는 이를 갈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합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S입니다. 코드네임 화이트스타였던 모델 S 역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상식을 깨는 차량이었습니다. 전기차 회사들은 배터리 용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 크기를 줄이고 2인승으로 개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7인승 세단형 차량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 기술을 모아 만든 모델 S도 처음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2월경 부진한 매출 실적과 잇따른 일론의 구설수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으로 테슬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일론은 회사를 구글에게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친구이자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일론이 요구한 조건은 당시 테슬라의 시총보다 높은 가격인 60억 달러와 테슬라 공장에 추가로 50억 달러를 투자해달라는 것, 그리고 구글이 인수한 후에도 자신이 8년 동안은 테슬라를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레리는 대부분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테슬라는 구글에 곧 인수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델 S가 입소문을 타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테슬라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결국 구글과의 거래는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델 S는 2013년 상반기에만 1만 대가 판매되었는데 창사 이후 계속 적자에만 시달리던 테슬라는 모델 S 덕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2012년 모델 S를 시작으로 2015년엔 모델 X, 2017년엔 모델 3, 2020년엔 모델 Y를 출시했습니다. 이들을 모아보면 S3XY, 일론이 직접 지은 이 이름은 섹시라는 단어가 연상되도록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 특히 2017년에 출시된 중형 전기 세단 모델 3는 중국 상하이에 공장까지 설립하며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18년 25만 대, 2019년 37만 대, 2020년에는 50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미국 국민차로 사랑받아온 캠리보다 테슬라 모델 3가 더 많이 팔릴 정도였습니다. 2015년에 출시된 모델 X는 SUV 형태에 가까운 7인승 다목적 차량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편하게 내릴 수 있게 차 뒷문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스스로 열리는 팔코닝 도어를 탑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테슬라의 첫 번째 중형 SUV 모델 Y까지 출시되며 일론이 계획한 섹시 테슬라는 모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2014년 6월 12일 일론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테슬라 모터스의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기차 업체가 테슬라의 특허 기술을 가져다 써도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며 짝퉁 테슬라를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걸 왜? 사람들의 의문에 일론은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공룡들을 더 많이 뛰어들게 만들어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그래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고 싶다고 특허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업체가 특허를 공짜로 푸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일론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일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이름을 바꾼 후 2017년 11월 18일 신형 테슬라 로드스터와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트럭 세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충격적인 모습의 자동차 한 대를 공개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괴상한 모습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도 문 손잡이도 없는 특이한 차. 바로 테슬라의 첫 전기차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로켓 스타쉽에 사용되는 재질로 만들었다는 이 트럭은 9mm 총탄에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하다며 일론은 이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이 차는 일론에게 엄청난 망신사를 주게 되고 테슬라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